네,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동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소폭 올라왔지만 코스닥은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자, 이제 미리 수급을 예측을 한 걸까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미리 발빠르게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 김종교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 시장 보면은 기관이 매수세가 강하게 집중이 되면서 코스닥이 1.7%나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주도들 중심으로 다시 조정을 받았다가 급격하게 급반등하는 움직임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다시 수급이 집중이 되는 건지 아니면 코스피까지 이게 영향이 확대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뭐 기관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시장의 주인은 기관이 확실하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주가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의 상승률이나 아니면 상대적인 수익률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다가 어제 그제 이제 뭐 121선 기술적으로 121선에서 뭐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오늘 이제 FOMC 결과를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과연 돌아와 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외국인들 수급보다는 지금 기관의 수급이 조금 더 주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지속적으로 뭐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부담스러운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지수 자체도 많이 올라왔지만 어쨌든 상대적인 수익률은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좋을 것이다.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역시나 수급 썰림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기관들이 코스닥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준비된 표를 하나만 좀 보시면은 최근 뭐 코스닥 수급 자체가 왜 기관 장인지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4월달, 뭐 5월달 이때까지 이제 개인들이 코스닥 시장을 많이 샀다면 그거를 외국인들이 받아줬고 그 다음에 지금 흐름만 놓고 보면은 6월달에 정말 뭐 기관이 코스닥을 여기서 더 어떻게 더 올릴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정도로 강하게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이 수급이 꺾이기 전까지는 어쨌든 지금 현 주도주 그리고 기관들이 사놓은 종목들이 상대적인 수익률이 높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수급을 봤으니까 거래소 수급도 좀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사는데 최근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어쨌든 기술적으로 주요한 자리에서 기관이 매수를 좀 담아줬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여기서 기관이 새로운 주도주를 만들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뭐 약하다.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FOMC가 끝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길 기대는 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기관 중심으로 다시 매수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코스피 시장보다는 아직까지는 코스닥 시장이 선방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요. 위원님도 동의하시나요? 네, 뭐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 코스닥 쪽 그리고 기관 쪽에 뭐 손을 들어주는 것은 뭐 최근의 결과물을 보면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내일이 지나고 나서 시장을 우려했던 두 가지 매수가 지나고 나서도 이 흐름이 이어질 거냐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앞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겹치는 게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또 우리 기관들의 최근의 실적 예측력이 거의 바닥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과연 2분기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 실적도 안 좋은데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바이오나 이런 종목군들은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라는 그런 고민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 관점은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코스닥이라든지 지금 핫한 종목군들에 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턴어라운드된 종목들, 그다음에 저평가된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에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코스닥이 답이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턴어라운드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은 있습니다만 반면에 맥을 못 추는 종목도 있습니다. 포스코가 연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포스코뿐만 아니라 철강업종 전체적으로 부진한 상황인데요. 예. 증권사들도 줄줄이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반등할 만한 재료를 찾기 어려운 걸까요? 사실 이제 구조적으로 좀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철강 업종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공급 과잉이다. 그리고 공급 과잉이 해소될 기미가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사실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고 소진이 되면은 공급 부족, 가격 상승으로 이루어졌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 재고 소진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그 가동률이 상황에서 공급이 추가적으로 다시 뭐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좀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장치 산업이고 중간재 산업이기 때문에 가동률 자체가 확 낮아지거나 높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맨날 이제 철강주 공급 과잉 그러면 공급을 줄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뭐 가동률 일정 가동률을 거의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쉽게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표를 보셔도 지금 가동률 자체가 박스권에서 높아졌다 낮아졌다 요 사이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중국 쪽으로 계속 지속적인 캐파 증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 과잉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뭐 포스코 관점으로 이야기를 들어가서 뭐 이야기를 해보면은 사실 PBR 기준으로는 역사적 저점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공급 과잉이 확실히 뭐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하방 경직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은 PBR 밸류 또는 배당에 대한 이슈가 그냥 저점을 그러니까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한다는 게 아니라 하방 경직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주는 정도의 흐름으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철강 업종의 부진한 현상의 주요 원인이 공급 과잉인데 이 공급 과잉을 해결할 만한 해결책이 없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철강 업종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넌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거나 아니면 뭐 단기적으로 뭔가 성과를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옮겨 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현대차가 안 좋을 때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도 좋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본다면 지금 제철주들의 매력은 결국 딱 한 가지, 많이 빠졌다라는 것. 그리고 뭐 배당 매력 정도 이런 걸 제외하면 뭐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 전략상으로는 정말 길게 들고 가시거나 아니면 뭐 단기적으로 약간 비중을 줄여서 다른 종목을 옮겨 타는 것 외에는 뭐 방법이 없고요. 저 단기적으로 이들 종목이 뭐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평가와 배당을 제외하고는 매력적인 부분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목으로의 이동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FOMC라는 큰 산은 넘어섰습니다. 물론 그리스 문제는 아직까지 안고 가야 될 이슈이긴 합니다만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는 다시 또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아니면 다시 또 조정을 받을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거래소 관련된 종목도 사실 지금 뭐 거래소나 코스닥이라는 뭐 시장을 놓고 구분을 하기보다는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유효하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주도 업종 위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전체 시장 관점에서는 거래소는 일단은 뭐 저점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을 넘길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지속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상세로 넘어가는 그런 기로에 서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우라가미 군요 주식시장 4국면 보면은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시작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발달이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시장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아직까지는 유동성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포커싱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오늘 장에 특징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거는 뉴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컨텐츠 업종이 지속적으로 좀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뭐 7년 연속 흑자, 사실 뭐 컨텐츠 업종이 이렇게 꾸준하게 실적을 뭐 보여준다라는 건 리스크 관리를 잘한다라는 측면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2대 주주인 화천미디어랑 중국 쪽의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수급도 좀 유효하게 잡히고 있다라는 점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라는 종목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적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네, 지금까지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